M이라고 불린 이 여성은 태국 현대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연쇄살인마 중 한 명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불과 몇 분 만에 바닥에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뛰어가거나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현장 주변을 잔인하게 배회하더니 자신의 차로 걸어가 그대로 차를 몰고 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친구의 죽음을 목격한 방관자가 아니라 방금 친구를 죽인 살인마였기 때문입니다. M은 무려 8년이라는 잔혹한 세월 동안 최소 14건의 살인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수많은 목숨을 빼앗은 범행 동기는 황당하게도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도박에 미쳐있던 M이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그저 갚기가 싫어서였습니다. 2023년 4월 14일 아침 태국 방콕에서 서쪽으로 약 80km 떨어진 라차불이라는 평화로운 도시에서 한 통의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메클론 강변에 한 여성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신고였습니다.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한 구조대원들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주변 시민들 역시 그녀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힘을 보탰지만 모든 노력은 끝내 기적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여성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불과 몇 분 뒤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장에는 휴대전화도 신분증이 들어있는 지갑이나 가방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누구인지 알려줄 단서는 아무것도 없었으므로 경찰은 우선 신원미상의 변사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오후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됩니다. 통핀이라는 한 여성이 자신의 딸인 코이를 찾겠다며 경찰서를 찾아온 것입니다. 딸은 몇 시간째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태였고 그 자체만으로도 가족에게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코이는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연락은 물론 사업과 관련된 업무까지 대부분 휴대전화로 처리했기 때문에 평소에는 언제든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전화는 물론 어떤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더욱 이상했던 것은 집에서 휴대전화를 비롯한 개인 소지품 일부가 함께 사라져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통피는 몇 시간 동안 딸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끝내 연결되지 않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었습니다. 공식 신원 확인 절차가 끝난 뒤 강변에서 숨진 여성은 바로 코이로 확인됐습니다. 이 소식은 가족들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가족이 알고 있는 코이는 젊고 건강했고 앞으로의 삶이 더욱 기대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가족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초기에는 사인이 급성 심장마비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현장 정황과 시신 상태를 면밀히 조사할수록 의문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결국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이 실시됐고 그 결과는 수사팀은 물론 사건의 방향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코이의 혈액에서 치명적인 독성 물질인 시아나물, 즉 청산가리가 검출됐습니다. 시아나물은 세포가 산소를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맹독성 화학물질입니다. 중독되면 두통과 어지러움, 심박수 증가, 경련 등의 증상이 빠르게 나타나고 치료가 늦어질 경우 호흡이 멈추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무엇보다 시아나물의 가장 무서운 점은 작용 속도입니다. 치사량에 노출될 경우 증상은 거의 즉시 시작되며 몇 분 안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생존 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제 이 사건은 더 이상 자연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32세였던 코이는 매우 긍정적이고 건강했으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던 한 아이의 어머니이기도 했습니다. 투자와 저축 관련 업계에서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으며 경제적으로도 여유를 갖추고 있었고 일에 대한 만족감도 매우 높았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 역시 돈독했고 친구도 많았으며 삶을 포기할 이유보다 살아갈 이유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이를 아는 이들은 모두 그녀가 절대 스스로 생을 마감할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코이에게 독을 먹였다는 타살의 가능성뿐이었습니다.
수사를 지휘하던 형사들 역시 단순한 사고나 극단적인 선택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그녀의 소지품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코이는 사망 당시 항상 들고 다녔던 휴대전화와 핸드백도 없었고 상당한 액수의 현금 역시 감쪽같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코이는 그날 집을 나설 당시 약 4만 바트, 한화로 약 150만 원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수사관들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어디를 다녀왔는지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진술에 따르면 코이는 그날 아침 팡상이라 불리는 불교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 메클론강을 찾았습니다. 이 의식은 살아있는 물고기를 강에 방생하며 생명을 존중하고 좋은 업보, 즉 카르마를 쌓기를 기원하는 태국의 전통적인 불교 의식입니다. 수사관들은 주변 CCTV를 확보해 그녀의 마지막 행적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분석하던 중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중요한 장면이 포착됩니다. 코이는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친해 보이는 어느 여성과 함께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사라랏 랑시 유타폰이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에미라 불렀습니다. 조수석에서 내린 코이는 운전석에서 내린 M과 함께 강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걷던 중 M이 갑자기 방향을 바꿔 길을 건넜습니다. 혼자 길을 건넌 M은 특별한 목적도 없이 주변을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코이는 먼저 불교의식이 열리는 강변을 향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잠시 후 앉아있던 코이는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자리에서 그대로 고꾸라졌고 끝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M은 코이의 가방을 들고 계단으로 올라왔고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후 다급한 모습으로 현장에서 벗어났습니다. 급히 강변을 빠져나온 그녀는 차에 올라 그대로 현장을 떠나버렸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도 차례로 조사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모두 코이 곁에 또 다른 여성이 있었으며 두 사람이 서로 잘 아는 사이처럼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눈앞에서 친구가 갑자기 쓰러졌는데도 곁을 지키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잠시 도움을 요청하는 듯 하더니 다른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자 어느새 모습을 감춰버렸습니다. 사실 코이의 가족들은 CCTV를 확인하기도 전에 이미 M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라차부리 지역에 살던 36세의 M은 과거 경찰관 위툰과 결혼한 이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비록 법적으로는 이혼한 상태였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깐차나부리 인근의 경찰 관사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생활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그녀와 위툰 사이에는 이미 2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당시 그녀는 셋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아이가 위툰의 아이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아기의 친부는 수타삭이라는 남성이었는데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난 그녀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M과 위툰은 대체로 주변과 교류 없이 지냈습니다. M이 유일하게 어울렸던 이들은 위툰의 직업과 관련된 경찰들 뿐이었습니다. 사생활을 철저히 숨기는 비밀스러운 성격 탓에 그녀의 과거 초기 삶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일에 쌓인 모습 뒤로 M은 심각한 도박 중독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도박은 이미 몇 년 동안 그녀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도박 자금을 대기 위해 그녀는 친구, 친척, 심지어 전 남편의 동료들까지 돈을 빌릴 수 있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코이는 금융업계에서 매우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은 인물이었습니다. 가족들의 말에 따르면 코이는 과거에도 M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성공한 여성이 갑자기 사망했고 그녀의 값비싼 소지품과 돈이 함께 있던 심각한 도박 중독자와 함께 사라졌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보지 않아도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이 무렵 코이의 사망 소식과 M의 범행 가담 가능성이 태국 전역에서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시작하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와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도 M과 시간을 보낸 후 갑자기 사망했다고 제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단발성 사건이 아님을 직감한 경찰관들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만약 M이 정말로 코이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면 그녀가 이미 여러 명의 목숨을 앗아갔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제보의 세부 정황들이 서로 일치하며 연결되자 경찰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 태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연쇄 살인마를 마주하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범행에는 매우 뚜렷한 패턴이 존재했습니다. M은 친구나 지인 등 자신을 알고 있는 누구에게나 돈을 빌려 도박을 했습니다. 그러다 도박빚이 쌓여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몰리면 패닉에 빠졌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패닉에 대한 그녀의 대처 방식은 잔혹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몰래 독을 먹이고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뒤 빼앗을 수 있는 것을 모두 빼앗아 다음 희생자에게로 옮겨가는 것이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시아나물은 체내에서 감지하기가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이전의 희생자들은 모두 단순 자연사로 처리되었고 그 누구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공통점도 찾아냈습니다. 시아나물이 주로 음식이나 물, 커피, 허브, 기침약 혹은 다이어트 약 등을 통해 투여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당국이 M과 연결지은 독살 혐의 사건은 무려 최소 15건에 달했으며 그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유일한 생존자인 36세의 칸티마 프라사르는 M에게 약 25만 바트를 빌려준 상태였습니다. 칸티마는 M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친 직후 갑자기 구토를 하며 기절했고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가 살아남은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사망 사건들이 무려 2015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M이 총 8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범행을 이어온 것입니다. 게다가 그녀는 태국 전체 지역의 약 10%에 달하는 최소 8개 주를 넘나들며 거침없이 범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경찰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녀의 희생자 중 2명이 현직 여성 경찰관이었던 것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친구이거나 단순한 지인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녀의 희생자 중 낯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모두가 그녀를 진심으로 신뢰했던 이들이었습니다. 다린이는 2020년 12월 13일에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피의자 M과 알고 지내던 한 경찰관의 아내였습니다. 시신을 발견한 남편이 부검을 의뢰한 결과 사인은 심장마비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제보에 따르면 다린이는 사망하기 직전 M을 만나러 외출했다고 합니다. M이 칸차나부리에서 학교에 다닐 때부터 가깝게 지낸 친구 수랏은 2021년 1월 16일 M과 함께 식사를 하고 돌아온 뒤 사망했습니다. 2022년 8월 9일에 사망한 여경 대위인 가다는 M이 운영하던 계모임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며칠 뒤인 2022년 8월 15일 잔트란 역시 M을 만나고 난 뒤 사망했습니다. 다음 달인 2022년 9월 12일 가니가가 M과 만난 후 지역의 한 주유소에서 기절해 쓰러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4월 1일 니파 여경은 M과 함께 공덕을 쌓으러 갔다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후에도 M의 살인은 계속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나중에 코이의 사건을 포함한 일부 초기 수사들이 안타깝게도 허술하게 처리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사실 태국처럼 과학 수사 자원이 상당히 제한적인 곳에서는 경찰이 너무 성급하거나 원시적으로 결론을 내려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 때문에 M은 도중에 제지당하는 대신 수년 동안 여러 건의 살인을 저지르고도 유유히 법망을 피해 갈 수 있었습니다. 범행 동기는 몇 개월 정도로 치졸했습니다. 도박으로 엄청난 빚을 진 그녀가 그 늪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낸 뒤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도박으로 하루에 최대 100만 바트까지 잃었다는 기록도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담당 형사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정황에 경악하고 있는 사이 다른 경찰관들이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코이에 사라진 소지품 대부분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는데 그 물건들은 모두 M의 이름으로 등록된 전당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쯤 되자 경찰은 모든 혐의를 적용해 M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들이 법적 권한을 얻어 그녀의 집을 수색했을 때 상황은 더욱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시아나물병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과학수사팀이 그녀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조사했고 그녀가 실제로 온라인에서 시아나물을 검색하고 구매한 명백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신을 향해 서서히 쌓여가는 이 엄청난 증거의 산 앞에서도 처음에 M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녀는 코이에게 시아나무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날 그녀를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이미 자신을 CCTV 카메라로 포착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모양입니다. 설상가상으로 M은 이후 모든 추가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게다가 사건 당일 M이 운전했던 차량이 그녀의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녀가 직접 운전했다는 사실을 완벽히 입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수사 자금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은 소셜미디어에 해당 차량의 사진을 제보용으로 게시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십 명의 네티즌들이 차량을 식별하고 그 위치까지 찾아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은 매우 흥미로운 주소로 연결되었는데 추적 결과 M의 전 남편과 이전에 관계가 있었던 한 여경의 집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침내 차량을 찾아냈을 때 과학수사팀은 좌석 전반에서 시아나물 흔적을 발견했으며 M의 이름으로 발행된 전당포 영수증도 함께 찾아냈습니다. 결과적으로 M은 기존 혐의 외에도 계획형 살인, 살인미수, 강도, 음식물 변조, 문서 위조 등을 포함해 약 80건의 다른 범죄 혐의와 함께 13건의 추가 살인 재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수사 규모만 보더라도 이 사건이 얼마나 거대해졌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 몇 달 동안 경찰이 무려 900명 이상의 인물을 신문하고 26,000장이 넘는 서류를 검토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그녀의 전 남편인 위툰 역시 추적했습니다. 비록 법적으로는 이혼한 상태였지만 수사관들은 그가 단순한 방관자 그 이상이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M이 코이를 살해한 것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았으며 그녀의 전 남자친구였던 수타삭의 죽음과도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M이 수타삭을 살해한 직후 위툰이 그녀를 차로 태워 도주를 도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그는 M이 수타삭의 친구들을 협박해 더 많은 돈을 갈취할 수 있도록 뒤를 봐주기까지 했습니다. 이 추악한 전말이 공개되자 태국 사회는 거대한 공분에 휩싸였습니다. 범행을 도운 위툰이 다름 아닌 고위직 경찰 중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담은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한 태국 경찰 조직의 썩은 민낯을 전 세계에 폭로하는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2024년 11월 20일 방콕 형사법원에서 M은 자신의 친구였던 코이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때쯤 언론은 그녀를 M 시아나물이라고 불렀고 태국 전역의 거의 모든 사람이 그녀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판결은 그녀의 이름을 태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연쇄살인마 중 한 명으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판결에 이어 위툰 역시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2024년 11월 M은 코이를 살해한 혐의로 첫 번째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희생자인 니파 산찬 소령에 대한 두 번째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으며 또 한 번의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M이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살인사건의 규모를 고려할 때 그녀는 향후 13건의 재판을 더 치러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최대 15번의 사형 선고를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태국에서는 2009년 이후 단 2건만 집행되었을 정도로 사형 집행이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거대한 파장을 일으킨 M에게는 국가 차원에서도 사형 집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